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겨울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것 같군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출발 사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설 연휴 다들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덕담 나누느라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더 바빴습니다. 조상 찾는 일보다 유권자를 찾아 민심을 얻느라 명절 연휴 나흘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면한 현안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AI 확산에 신경이 곤두섰을 테고,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 바람 차단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사람 찾느라 아마 두 당보다 더 바빴을 겁니다. 어떻든 정치인들 바쁜 건 보기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자신들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 이익을 위해 좀 바빴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2월 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설 연휴 여야가 느낀 민심의 현주소는 어딜까요? 오늘 1, 2부에서 여야가 느낀 민심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1부에서는 새누리당 국제위원장 황진아 의원을 연결해서 이산가족 상봉에 응답하지 않은 북한의 속내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을 연결해 오늘 개원하는 국회 대책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부부 합산 134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노인 빈곤율은 중대한 사회 문제인데요. 3부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를 살펴드립니다.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지나고 첫날입니다.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좀 다 다르네요. 검색만으로 누군가 내 이력서 다 쓸 판, 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그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공기업 62곳 특혜 숨기려 노사 미략,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나랏돈 연 126조 원 대기업에 쏠린다, 이런 기사도 있고, 4대강 공사로 습지 41% 사라졌다. 그리고 싱가포르 150m 해저, 땀 흘리는 60대 그들, 기획기사입니다. 예. 다시 돌아온 은퇴자들 얘기네요. 예, 아주 재미있군요. 이 공기업 62곳 특혜 노리려 노사밀약, 이것도 휘발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나랏돈 연 126조 원 대기업에 쏠린다. 저도 오늘 아침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까 비과세 감면, 그리고 공공조달 13조, 그리고 산원 정책금융공사에서 대출 투자 보증한 얘기더군요. 예, 어쨌든 여수 원유 유출 사고 이미 많이 퍼졌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수 해경은 현재 그 해양 오염이 사고 해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그 길이 4km, 폭 1km 범위에 부분적으로 기름띠가 형성된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굵은 기름띠는 대부분 제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고 현장 인근 묘도에서 국동항 구간 등지에서 얇은 유막이 지금 계속 분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외로 좀 멀리까지 좀 번져 있는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시 남해대교 부근에서도 기름띠가 일부 좀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고 발생지로부터 수십 킬로미터까지 뭐 10개지만 좀 확산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예, 처음에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뉴스가 나오더니만 왜 이렇게 문제가 확대됐는지, 네. 무슨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경찰서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정확한 원유 유출량을 공개를 하지 지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경이 사고 직후에 이 방제정, 경비정, 선박 15대 정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고 규모가 생각보다 크니까 뒤늦게서야 인근 해양경찰서 8곳, 이 방제정, 3,000톤급 경비함정 이렇게 200여 척을 방제 작업에 이제 추가 투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난 1일 오후에는 정확한 원유 유출량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된 기름 70% 이상 회수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예. 오히려 이것이 또 지금 비난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처음부터 사고를 축소하려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이 해양수산부 장관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고 현장을 뒤늦게 방문했죠. 예, 네. 그래서 자질론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여수 낙포 2부두 신덕해안 방문을 했습니다. 이 윤 장관 복구 현황 점검도 하고 주민도 만났고 공무원들도 격려하고 하긴 했는데 총리 지시를 받고도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뒤 정확하게 사고 발생 27시간이 지난 뒤에야 현장을 찾았다는 거죠. 또 현장에서 악취가 나니까 코를 막는 그런 또 모습이 지금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방제 현장을 왜 이렇게 늦게 방문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처음에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받아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예. 이 보고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장관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처음 이 뉴스가 여러 이 방송 매체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다가 나중에 계속 확대가 됐으니까 이 최초 보고자가 또 문제겠군요. 예, 그리고 AI 확산,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네. 이 설 연휴에도 계속 확산되는데 어떤 방송을 보면 또 주춤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경기 경남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요. 충북, 음성, 부산에서도 감염 의심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부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경기 수원 화서동의 농촌진흥청 인근 서호에서 발견된 큰 기러기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 농촌진흥청에 굉장히 유전적 가치가 뛰어난 국가자산, 종개들이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한 연구 목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만약에 이곳까지 감염이 돼버리면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그냥 다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자체 위기경보 단계 중에서 최고 수준 심각 단계를 발령을 해가지고 근무자들이 아예 퇴근도 안 하고 지금 방제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럽니다. 예. 이 카드사 영업정지가 17일부터 3개사가 영업정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영업정지인데. 예.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설 연휴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번 연휴 여야 정당들 쉬지 못했습니다. 설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지방선거가 넉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새누리당은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AI 확산으로 뒤숭숭한 민심을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 바람을 차단하느라 텃밭인 호남을 누볐습니다. 설 연휴를 마친 뒤 가보년 첫 방송, 오늘은 여야를 연결해 설 민심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2월 국회 현안에 대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삼선 의원이자 당 국제위원장인 황진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 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평소보다 더 바빴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지역구 구석구석도 좀 살펴보고 잘 뵙지 못했던 분들도 찾아뵙고 세배도 드리고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설 네네. 연휴 동안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경기도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아직 네네. 우리 황 의원님 지역구인 파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한수 이북은 이제 괜찮은데 이 걱정이군요. 민심 어떻습니까?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아직은 경기 북부까지는 안 왔다고 하지만 화성까지 벌써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들을 하고 있고 방역 당국하고 우리 육계농가에서 상당히 신경 쓰면서 예방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무튼 예방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인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건 전 국민이 연관된 사안인데 이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글쎄 저도 책임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와 신용이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금융사는 아무튼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당력을 다 금융사의 모든 노력을 다 집중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현우석 부총리가 국민들을 속 뒤집는 얘기를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이 경고 카드를 받았는데 이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격앙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가 자꾸 이렇게 실수한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단단히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 현우석 총리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고 문제 수습을 분명히 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설 연휴에 이 홍보용 팜플릿을 민주당이 30부나 발행했어요. 30만 부나 발행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복주문이 2만 개 내놨는데 지금 뒤숭숭한 민심 이것만으로 수습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홍보용 팜플렛이나 복주머니를 몇십만 불 했냐, 몇만 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우리 당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국민 앞에 다가가고, 국민들의 그 답답한 걸 풀어드리는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해야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가 넉 달 남았는데, 어쨌든 지금 야권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되면 새누리당이 유리한 건 확실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글쎄 유불리를 생각하기 전에 선거에서 자만이라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국민 앞에 다가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되는데 네네. 오늘 국회가 개원되면 당장 또 논의가 되겠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위원론을 내세워서 공천 폐지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원들이 이 플랜 B 그러니까 공천 폐지가 됐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일화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파주시장 후보도 황 의원께서 출마 예상자들에게 각서를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보자가 난립이 되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 폐지와 관계없이 그 후보자들이 어느 당 소속이라는 건 지금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파주에서는 어차피 새누리당 당원 중에서 예비 후보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전부 다 단일화하자는데 결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공감을 하고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지역마다 이제 다 그 지역에 맞도록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내겠지만 저희 파주는 일단 공천제도가 유지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은 단일화하는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또 하나 현안인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박 대통령께서 공약을 부착한 건 사실인데 이 지역 민심이 어떻던가요? 물론 지역에서 쭉 돌아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인사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못 지킬 건 확실하게 못 지킨다고 하고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게 더 책임 있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 4분씩 나오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 합해서 9분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글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여야정이 이거 협의체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합의하는 데만 집착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거를 보고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특별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역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군요. 네네. 예, 어떻든 이제 지방선거가 넉 달 남았는데 이 수도권이 그 보도대로 언론 보도대로 여야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지금 황 의원께서 경기도 출신이니까 제가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서울, 네네. 경기, 인천 이 세 곳의 승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지금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모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선거가 다 그렇고 쉬운 것은 없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는 뭐 최소 한 2곳 이상에서는 이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당과 후보들이 반드시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저도 힘을 보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근데 경기도가 당장 이 김문수 지사가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현재 거론되는 분들이 네네. 원유철, 정병국 이런 분들인데 야권이 단일화됐을 때 수승이 가능할까요? 글쎄 뭐 야권만 단일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도 단일화가 될 것이고 또 후보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당력을 집중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예. 예. 그 우문의 현답을 해주시는군요. 근데 서울의 경우에 그 이해운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가 거론이 되는 중입니다. 근데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3자 대결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까지 나오더라도 예, 네. 우세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당에서 고민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네. 황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전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4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심은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박원순 시장한테 좀 유리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된다. 저는 우리 새누리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새누리당은 또 물밑으로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8월 아니면 9월 달에 전당대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가 단적으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친박 의원이 당권을 맡아서 박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박 의원이 당권을 맡아서 당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뭐 친박이냐 비박이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예. 이제 친박 비박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박 비박 따질 것이 아니라 당의 진로라든지 당의 명운을 걸고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당권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 동지들은 최선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낼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으면 민주당에 친노 변호가 없다고 네. 친노 변호가 없다고 하고 새누리당 네. 의원에게 물으면 새누리당에 친박 비박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있는 건 천하가 다 아는데 예. 어떻든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청와대 뜻에 너무 따른다. 그러니까 청와대 말에 너무 순종한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우리 당대표라든지 이런 제 당에 있는 인사들이 청와대에다 필요한 것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게 좀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 당권을 맡는 분들은 이런 걸 잘 참고를 해서 더욱 강력한 건의할 거라든지 의견 제시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 파괴력이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파괴력이라고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역 민심을 좀 보니까 안철수 신당의 영향이 조금씩 좀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의 국제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주요한 발언을 많이 해 오셨으니까 제가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네네. 북한이 아직 이산가족 상봉 실무 협의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유리한가 저것이 유리한가 아주 따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분명히 우리 북한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산가족은 인도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키리졸브 훈련은 이것은 한미연합 방위훈련입니다. 예.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방위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한테도 의심이 있다든지 관심 있으면 와서 참관해봐라. 이런 걸 수차례 북한에다가 알려줬습니다. 근데 거기 참관하지는 않고서 계속 정치적으로 이걸 몰아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자리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산가족 문제는 아주 그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북한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써먹게 되면은 그 누적된 그런 불만을 북한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을 알고 이 문제는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 성사시켜야 한다.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측은 오늘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인데 16일은 김정일이 생일인 이른바 광명성질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2, 3일 늦춰서 역제안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예. 북한이 그런 속내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 생일 뭐 행사가 있고 그래서 그 북한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코 끝나고 나서 하자. 그걸 미리부터 얘기해서는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요리조리 따지고 앉아서 하다 보니까 책임 있는 그러한 답변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산가족의 원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참 답답한 그 가슴을 해결을 못 해주고 있으니 북한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예,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망향 경무제 열린 데 다녀오셨죠? 네네. 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랑민들이 많이 실망했을 텐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정말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빠지지 않고 이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갈 적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1세대의 그 연세들이 점점 많아지시기 때문에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이러한 그 인류를 끊는 행위를 정말 즉각 중단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최소한 자기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조처들이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절실한 그런 그 소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국제위원장인 황교안 의원이었습니다.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40초 됐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아영 캐스터. 네, 오랜 연휴 끝인 월요일이라 힘이 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마음이 더 바쁘기도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여유 가지셔야겠습니다. 경인로 오륜나들목 가는 길 영등포 로터리와 영등포역 가는 사이 2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쪽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신월 나들목 부근 4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도 부평 나들목에서 서인천 나들목 쪽으로 차가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예, 이번에는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예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는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있는데 일본과 한국이 서로 우리나라는 빼먹어서 안 된다며 치열한 물밑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외무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담판에 나선다면서요? 네, 오는 4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한다. 백악관은 이렇게만 밝히고 대상국을 확정 짓지 않았는데요. 원래 미국은 일본을 순방 우선 국가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일이 꼬였습니다. 아베가 요구하는 대로 미국이 일본을 국빈 방문할 경우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일본에 2박 3일 국빈 방문 대신 1박만 하고 한국으로 갈 방침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일본은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담판에 나서는 한편 이달 말까지 총력 외교전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후보국으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를 검토 중이며 이들 국가 중에 일부는 당일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각 교과서에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왔는데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직적 로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죠? 최근 버지니아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라는 명칭도 함께 소개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병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주미 일본 대사관이 대형 로펌과 거액의 용역 계약을 맺고 각계 각층을 상대로 조직적 로비를 벌여온 게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이 계약한 대형 로펌인 맥가이어스 컨설팅은 동해병기 법안이 왜 나쁜 정책인지에 대한 백서와 논점 개발을 하는 등의 전략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이 계약 체결 일주일 뒤에 사사의 게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가 테리 맥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 관계에 손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 총력 로비에도 불구하고 동해병기 법안은 상원 통과에 이어서 하원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는 등 입법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예, 최근까지 셧다운 시위로 혼란스러웠던 태국이 어제 드디어 조기 총선을 치르는데 투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네, 어제 치러진 태국 총선이 반정부 시위대의 투표 방해로 전체 6,600여 개의 투표소 가운데 480여 곳에서 취소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무산됐다고 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이날 방콕 시내 교통 요지를 점거하고 유권자들의 투표소 출입을 방해하는 식으로 총선 반대 시위에 나서는데요. 유혈 사태는 없었지만 총 유권자 4,877만 명 가운데서 25%에 해당하는 약 1,200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표 결과를 보류했다가 투표가 방해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까지 치러지면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선거법상 하원 의원 500명 중에서 95% 이상의 당선이 확정돼야지 새 의회를 개원할 수 있고요.
이때까지 잉락 친나와 총리가 과도 정부 수반으로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예, 노년기의 경제적 생활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인들이 세계 최고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미국의 사회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세계 21개국 22,42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노년기의 생활 수준을 노인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50%를 넘겨서 5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33%, 가족이 10% 책임이 있다고 꼽았는데요.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 나라에서 정부, 가족, 개인 순으로 나온 것과 좀 대조되는 것이죠. 또 노년기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한국에서 43%만 긍정적으로 답해서 21개국 가운데 11위를 보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퓨 리서치 센터는 최근 경제 성장이 더딘 국가에서 노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상대적으로 미래 인구 연령이 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는 상당한 낙관주의가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설 연휴 동안 여야는 홍보진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이번 설 민심이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야가 살펴본 설 민심은 어땠는지, 그리고 2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듣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새누리당 황진아 의원을 연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 쪽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석대변인 되시고 저희들하고 첫 인터뷰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전남 무안 출신 재선 의원이신데 이번에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예, 김한길 대표 버스 투어를 함께 하신 겁니까? 예, 저 호남 쪽은 같이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 언론에서는 호남, 특히 전남, 광주가 안철수 신당 바람에 지는지다, 이렇게 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막상 가보시니 어떻던가요? 예, 뭐 연초, 그러니까 신년 1월 1일까지는 그런 게 참 강했어요. 예. 민주당이 바람도 많으셨고 또 잘해달라고, 그리고 또 채찍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후정쯤 다 와서는 여러 가지 여론이 굉장히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터닝 포인트 돼가지고 넘어오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바람직한 상황이군요. 그 사실 예, 광주 전남은 민주당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 신당 쪽에 호남 3석 광역단체장 중 하나만 내줘도 이 텃밭이 무너진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은 인기가 좋은데 인물이 없다고들 하는데요. 지금 박주선 의원만 하더라도 당장 신당행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것은 그동안 과거에 굉장히 국가가 어려울 때 또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호남 쪽에서 잘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거죠, 지역민들이.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지도자 부재랄까요? 그동안에 양김이라는 단단한 어떤 주춧돌 같은 지도자들이 계셨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또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 총선이라든가 대선, 특히 뭐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 또 안 이 두 분들로 단일화되는 매끄럽게 됐다면 예. 충분히 정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 호남민들이 특히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이 계획했던 많은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데 너무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 해서 지금 화가 굉장히 나 계신 거죠. 예, 그렇군요. 이 김한길 대표가 설 연휴 기간에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해서 4박 5일 버스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가신 겁니까?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전라남북도, 광주, 충청남도, 대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박 5일 동안 1354km 6개 광역시 8개 시군 지역민과 간담회가 14차례 또 현장 AI 방문지라든가 언론 인터뷰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개의 일정을 다 소화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 많이 또 격려도 듣고 또 채찍도 들으시고, 그러나 지난번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는 3번째였잖아요. 예. 정말 민주당 정말 기대하지 않겠다 지난번까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김한길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민주당이 똑바로 하겠다면은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이 김한길 대표가 이 버스 투어를 마치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용기가 북돋아진 모습입니다. 지금 어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선의 경쟁에서도 민주당이 뒤지지 않는다. 이기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연휴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힘 있는 얘기를 많이 했던데 어떻습니까? 현지 분위기가 여론조사하고는 많이 달랐습니까? 예, 그렇죠. 여론이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달 작년 그리고 올 연초 1월 1일과 1월 10일 사이에는 굉장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어요.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정말 긴장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런데 1월 13일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민주당 지지세들이 그냥 50% 가까이, 한 4, 5%,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당에 대한 게 이제 20%대로 떨어지면서 저희 민주당이 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이렇게 이제 회복을 했는데 또 인물론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후보들이 좋은 또 단체장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은 지금 새로운 인물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예.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해서 지금 우리 지역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김한길 대표께서 굉장히 그런 것이 또 여론 같은 걸 잘 파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이 상당히 붙으신 것 같아요. 예,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이 당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듣겠는데요. 이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신당과 당장은 연대보다는 경쟁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어제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새정치 가지고 경쟁하다가 새누리당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말씀 또 취지를 보면 안철수 신당 쪽과 연대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이 정확히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 그대로요. 정치 혁신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어떤 대안도 내놓겠죠. 이건 선의의 경쟁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라든가 또 대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 도입이라든가 지금 계속 앞으로 나타날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좀 번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같기 때문에 동지적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떤 정치 혁신이나 새로운 정치의 이런 선의의 경쟁 거기에서는 새정치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도하게 이게 진행됐을 경우에는 지금 소위 3자구도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더 사이가 벌어지도록.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줘가지고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으로부터 큰 표창장을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저 같으면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저는 신당을 만들지 않고 이 정통 어디 되든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잡고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어떤 투쟁을 해서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산물을 얻어내는 것이죠. 예. 이건 이번 4박 5일 버스 투어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에 가서 천안함 전사자 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이 김한길 대표가 그 자리에서 님들이 순관 넋을 기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폭신됐다는 걸 의심하는 분은 없는 겁니까? 당연하죠. 저희 민주당을 끄떡하면 새누리당이라는 일부 언론에서 정북으로 모는데요. 예. 저희 민주당이야말로 확고한 어떤 그런 잘못된 걸 지적할 것이죠. 그리고 대북 정북으로 저희들을 몰고 있는 그런 당에서 이제까지 아마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그냥 공격하고 침몰시키고 격침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포를 쏘아대고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이명박 정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연평함 2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강력하게 응징을 해가지고 그쪽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습니까? 이 정말
예. 그 당시 서해 교전 때 이제 북한에게 있어 공격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전사자 들이 있었는데도 이 동경의 월드컵 결승전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문제는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에 이거 우클릭한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천안함 전사자 묘지 방문도 그렇고 또 연평도 방문도 그렇고요. 예, 이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 정당이 지금 60년 되고 정강 정책이요. 지금 시정일관 변치 않고 있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란 말이에요. 예. 중산층, 중간지대의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대에서 우클릭,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개원하는데 이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 이 현안입니다. 이 민주당, 새누리당이 서로 간에 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분리해서 서로 간에 좀 절충을 하면 안 될까요? 이제 그건 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할 일인데요. 이미 새누리당은요, 이제 뭐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제 정당 공천 폐지를 반대를 하겠다 그거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다 궁색하기가 뭐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에 대한 지금 뭐 공약을 번복을 했을 때는 뭐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했지만 공천 폐지 이런 공약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공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헌법 소원 뭐 이런 것도 이야기는 다 그게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차라리 솔직하게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할 수가 없겠다. 대국민을 사과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결국 나서야 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셔요.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이 또 하나의 쟁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초연금 문제인데요. 이 민주당은 대통령들의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데 역시 그 재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이미 예산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안보다 연금을 더 확대를 하면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 7월부터 이제 뭐 하위 70%까지 연금을 그것도 20만 원 약속했던 것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충분히 이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말을 했고 저희 전병헌 원내대표가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좋다 그러면 뭐 양보하겠다 어느 정도 80%까지 한번 올려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말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한테 표를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20만 원씩 무조건 다 드리겠다. 국가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 대통령께서 약속하시고 해가지고 그걸 지지해서 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중요한 공약들이죠. 이런 공약들이 지켜져야죠. 예, 공약을 꼭 지키라는 말씀이군요.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 업무 사건 마지막 변론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엄중히 보던 민주당 입장이 그동안 많이 좀 누그러진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니, 저희들은 처음부터 똑같은 생각이고요. 오늘은 검찰의 결심 공판입니다. 그 부분은 뭐 법률적인 기관인 사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또 입장을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의견 하나 듣겠습니다.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현우석 부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실 예정이라면서요. 예. 예. 그렇다면 신재윤 금융위원장이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책임지는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대통령 한마디 하시니까 면죄부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개인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한 것이지 그들보다 유출해가지고 세상에 1억에서 1억 8천 건 정도를 이렇게 유출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처신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13건이 털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제2차, 3차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우석 부총리 비롯한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너무 국가적인 큰 기강의 문란이 일어난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윤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예, 지금까지 2부였고요. 8시 10분에 3부 이어가겠습니다.